굉장히 독과점적이고 주가가 소수 종목 쪽으로 집중돼서 올라가는 현상은 어느 나라 증시나 거의 비슷한 그런 분위기인데요. 그 이유는 전체적으로 이번 경기가 혁신 성장, 혁신 기술이 주도하는 굉장히 독특한 경기다. 기술이라는 것은 굉장히 좀 독과점적인 성격을 갖고 있잖아요. 헤게모니를 누가 어떤 기업이 쥐고 있느냐라고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초반에는 그런 기업들이 독주하기 마련이죠. 두 번째는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을 옛날에는 조금 편하게 사지는 못했잖아요. 정보도 부족했고요. 근데 지금은 정말 HTS로 그냥 누르면 사지잖아요. 전 세계 유동자금이 많이 풀린 상태에서 소수 종목들을 전 세계인이 그렇죠. 어디에 거주하든 어느 나라 국민이든 미국 주식을 살 수 있으니까 이게 그냥 굉장히 쏠리는 거죠. 좋은 종목에 더 쏠림이 강하다. 자, 일주일간의 시장 또 정리를 해보고 시장의 허와 실을 좀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진 박사 나와 계십니다. 박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자, 시장 한 주간 이번 주는 좀 물가 주간이라고 할 만큼 물가 지표가 여러 발표가 됐고요. 이 해석이 좀 혼재가 된 것 같기도 하고 디스인플레이션이 이제 좀 느려지나 이런 우려도 한쪽에서는 생겼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뉴스에 따라서 뭐 시장이 조금 반응이 예민해졌는데요. 네. 그도 그럴 것이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다시 이제 금리가 튀거나 연준의 금리 인하가 조금 늦어지거나 금리 인하 폭이 올해 조금 좁거나 작거나 이러면 시장이 좀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시장이 더 예민해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저는 뭐 어제도 물가, 뭐 생산자 물가 나왔습니다만 이렇게 보면서 그냥 예상대로 뭐 이렇게 가고 있는데 시장이 너무 이제 조바심을 내고 있다. 사실은 기대가 높다라는 거죠. 작년 12월에 연준이 이제 분기마다 연준 회의를 이제 하고 나면 이제 경제 전망 요약 보고서라는 걸 내지 않습니까? 연준 위원들 19분이 이제 뭐 경제를 어떻게 본다, 또 점도표를 통해서 좀 금리를 어떻게 가져가겠다 이런 게 이제 뭐 나오는데. 그때 발표했던 올해 연말에 근원 PCE 물가가 이제 연준의 기준이니까요, 정책에. 그게 한 2.4%였습니다. 지난달 1월에 2.8%였죠. 그러니까 지금 뭐 제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뭐 특별한 것도 없고, 네. 뭐 더한 것도 없고, 덜한 것도 없는데, 시장은 좀 급한 거죠, 마음이. 조금 더 잘 나와서 연준이 2번이 아니라 3번을 인하해야 되는데 3번이 아니라 4번을 인하해야 되는데 7월이 아니라 6월에 인하해야 되는데 뭐 이제 그런 조바심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예상치보다 이제 어느 정도 차이냐, 비슷하게 나왔냐, 요것도 시장은 이제 좀 세밀하게 보는데 어쨌든 오늘 어제 간밤에 나온 이 PPI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의 경우에 예상치 대비 좀 2배 정도 나왔기 때문에 시장이 좀 놀랐던 것도 같고요. 특히 10년물 국채 금리가 4.3을 또 찍었습니다. 네, 장중에 4.3을 살짝 돌파하기도 네. 했는데요. 4.29 정도로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그래요. 헤드라인은 뭐 PPI가 0.3을 정도를 봤는데 0.6이 나왔죠. 네, 그래서 전년 동월 대비로도 1.6%니까 상당히 조금 뭐 기대보다는 예상보다는 높게 나왔고요. 근원도 지금 뭐 조금 높게 나왔습니다. 0.3이긴 하지만 전년 동월 대비 2.0, 그러니까 조금 높게 나왔는데 내용을 뜯어보니까 이제 뭐 상품 물가가 조금 많이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가가 연초 대비 한 14% 올랐거든요, 사실은. 네. 어영부영 유가가 70불에서 80불 왔습니다. 80불 돌파했죠. 맞아요. WTI 기준으로도 어제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상품 물가가 좀 다시 서비스 물가가 떨어지기 전에 상품 물가가 다시 치고 올라가니까 좀 강세를 보이니까 이제 시장이 조금 당황하는 그 지표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앞으로 한두 달 후에 도매 물가가 이제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줄 거고 당장 이번 달 29일 날 발표되는 PCE 물가 지표에 생산자 물가 지표에서 조금 가지고 오는 힌트가 많거든요. 헬스케어라든지 또 상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표들이 이제 PCE 물가에도 개인 소비자 지출 물가에도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장 뭐 지금 다음 주 FMC도 문제지만 FMC에 이제 들어가는 연준 위원들이 이게 높아진 소비자 물가와 지난달 소비자 물가와 그리고 이달 말에 FMC 끝나고 발표될 PCE 물가를 고려해서 또 이제 3월 말이니까 3월 FMC니까 이제 점도표를 그렇죠. 또 찍을 텐데 네. 그리고 이제 경제 전망을 할 텐데 여기서 조금 보수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조금 더 매파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제 지금 부담을 시장은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온 얘기들을 보면 이 연준 위원들 중에서 2명만 좀 마음을 바꾸면 이게 좀 정책 방향이 3번이나 해서 2번이나로 바꿀 수도 있고 뭐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세밀하게 조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난번에는 이제 평균값이 4.6, 네. 625였겠죠. 네. 625였죠. 그러니까 올해 이제 3번이나 한다라는 것을 이제 컨센서스로 갖고 있는데 연준 위원들이 조금 뭐 제 생각에는 그렇게 많이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의미 없이 약간 좀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한 명 정도가 이렇게 조금 높게 찍겠죠. 조금 매파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은 지난 3개월치의 노동지표라든지 고용지표라든지 물가지표를 받아봤을 때는 살짝 라스트 마일 마지막 그 물가 안정 국면에서 좀 시간이 걸리겠구나. 그래서 보험원 이사 같은 경우도 뭐 연말 정도의 금리를 첫 인하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매파적인 발언을 했고요. 그렇듯이 연준 위원들 일부는 굉장히 좀 물가가 마지막으로 이제까지 잡히는 물가는 되게 이제 좀 보폭이 크게 성큼성큼 떨어졌지만 앞으로 잡히는 물가 궤적은 앞으로의 물가 궤적은 조금 마일드하게 굉장히 기울기가 좀 내려가는 둥 마는 둥 그러면서 이제 천천히 내려갈 거다라고 이제 아마 해석을 하고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혹시 박사님 지난 간밤에는 미국 시장 반응을 보면 채권 시장이 좀 더 격하게 반응을 하고 주식 시장은 물론 동반 하락했습니다만 그래도 좀 반응이 채권 시장에 비하면 미미했거든요. 이것도 최근에 시장의 어떤 성향을 보여주는 걸까요? 어떤 뭐 시사점이 혹시 있을까요? 네, 사실 뭐 앞서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지금 시장은 저는 뭐 조금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기업 실적도 그렇고요. 네. 기업 실적도 일례로 말씀드리면 4분기 기업 실적이 뭐 지금 7.4%인가 S&P 500의 주당 순이익이요. 증가했는데요. M7을 제외하면 마이너스 1.4%입니다. 그리고 이미 시가총액이 M7이 뭐 30%를 차지하는 것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요. 그 중에서 엔비디아가 연초 대비 더블 오르면서 전체 지수를 견인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매크로가 그 엔비디아를 비롯한 뭐 혁신 기술주, 특히 시총 상위 뭐 M7이 됐든 M10이 됐든 M3가 됐든 이런 그 집중적으로 지금 매수세가 몰리는 시총 상위 종목들을 방해만 안 하면 그러니까 약간 중립적으로만 조금 그냥 매크로는 가만히 있어. 너는 지금 나설 때가 아니야. 그 매크로에는 이제 뭐 성장률 전망이라든지 물가라든지 또 통화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되겠죠. 이런 것들이 크게 회방만 안 하면 일단 이쪽에서 좀 주도를 해서 좀 시장을 끌고 갈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M7이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뭐 매크로가 끌어내릴 정도로 나쁘게 나오면 좀 물가가 좀 폭등한다든지 금리가 4.3%라는 게 조금 기준점입니다. 지난번에도 4.3%를 못 넘는 선에서 계속 부딪히면서 4% 아래로 가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는 되게 긴장을 하긴 했습니다만 아무튼 뭐 오늘 밤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매크로가 이제 금리가 한 4.0에서 4.3에서만 움직이고 10년물이 통화 정책이 올해 한 2번에서 3번 정도 2번이나 해도 괜찮습니다. 2번이나 한다고 시장이 그것 때문에 빠질 거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2번이나 하는 이유는 물가가 안 잡히는데 물가가 안 잡히는 요인은 고용이 아직도 타이트하기 때문이고 고용이 타이트하니까 미국 경제가 여전히 강하다. 그러면서 기업 실적에 대한 전망이 굉장히 좋아지면서
M7을 비롯한 혹은 뭐 M7 중심으로 주가가 오르다가 또 경기 순환주 혹은 중소형주로 순환하면 더 좋고요. 그러니까 매크로가 살아 있으면 그거에 더 좋지. 매크로가 나빠져서 경제 성장률이 나빠져서 하반기에 상당히 어두운 경제 전망이 팽배해지면서 연준이 올해 3번이 아니라 4번 금리를 인하한다. 그게 호재겠습니까? 그거는 악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 투자자들이 집중해야 될 것은 뭐 M7의 실적이라든지 뭐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뭐 다음 주에 있을 GTC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중요하지. 매크로 전망은 그냥 이게 매크로가 좀 기술주들을 조금 또 혹은 기업 실적을 크게 훼손할 정도만 인지 아닌지 그 정도만 이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느덧 박사님 3월도 많이 지나가서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되면 딱 2주 이제 남는데 1분기 미리 좀 자산 수익률 정리를 해주신다고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자료 갖고 오셨는데. 네. 뭐 정리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뭐 저도 궁금해가지고 네. 한번 연초 대비 이게 연초가 또 되게 또 중요하잖아요. 네. 뭐 1월 효과도 있고 또 1분기 장사를 잘하면 그 해가 전체적으로 좀 편안한 적이 많았더라고요. 특히 주식시장이. 그래서 좀 보니까 좀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본이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뭐 더 많이 오른 증시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증시를 뭐 비교했을 때는 일본 증시가 지금 어제까지 16% 네. YTD 올랐고 유가가 어영부영 14% 올랐어요. 그리고 유로존이 지금 10% 올랐는데 유로스탁 50입니다. 우리 유로스탁도 보니까 이게 조금 특정 종목이 많이 올랐어요. ASML이라든지, 헬스케어. 네, 또 비만 치료제, 네. 노보더디스크 이런 뭐 몇몇 종목들이 또 럭셔리 뭐 몇몇 회사들 이렇게 해서 이쪽도 조금 뭐 이렇게 골고루 오른 장이 아니고요. 미국 장과 마찬가지로 S&P하고 나스닥이 한 8% 올랐고 금이 7% 정도 가까이 올랐고 코스피가 연초에 떨어졌죠. 1월 달에 떨어지는 바람에 이제 다시 V자로 회복은 됐습니다만은 2,700선, 마의 2,700선입니다. 2,700을 상향 돌파하면 3,000을 갈 것 같거든요. 네. 그런 지금 중대한 분기점에 와 있고 그런데 조금 이런 것들하고 좀 차원이 다르게 움직인 게 두 개가 있습니다. 네. 잘 아시다시피 엔비디아가 80% 올랐습니다. 올해. 그리고 97% 올랐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이 80% 올랐습니다. 네. 어제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 두 종목은 좀 군계이라고 그럴까요? 뭐 차원이 다른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지금 보면 일본 증시 그렇고 유로스탁도 보니까 그 안에서도 일부 종목들이 좀 네. 주도를 했다 말씀해 주셨고 일본 증시 뭐 반도체라든지 이런 부분 상사 부분들 좀 그렇고요. 항상 보면 골고루 다 오르면 물론 가장 다 모두가 해피하겠지만 증시가 오를 때는 강한 어떤 주도 종목들이 확실히 좀 있어야 힘을 받는 것 같긴 합니다. 뭐 항상 뭐 지금이 거품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과열과 거품을 만드는 것은 소수 종목들이 만들고요. 나머지 종목들이 이제 뒤쫓아가면서 이제 약간 뭐 소수 종목들을 도와주는 정도 그런 상태인데 물론 이제 경기의 속성에 따라서 뭐 전반적으로 경기 순환주가 그야 말 그대로 순환하면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데 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전 세계 증시가 굉장히 독과점적이고 차별적이고 양극화되어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주가가 소수 종목 쪽으로 집중돼서 올라가는 현상은 어느 나라 증시나 거의 비슷한 그런 분위기인데요. 그 이유는 전체적으로 이번 경기가 혁신 성장, 혁신 기술이 주도하는 굉장히 독특한 경기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설비 투자가 증가한다든지 전 세계 소비가 그냥 굉장히 크게 뭐 끌어올라가지고 미국은 소비가 좋지만 사실 나머지 나라들은 소비가 안 좋거든요. 내수 경기가 다 뭐 안 좋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중국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듯이 유럽도 지금 안 좋습니다. 고용 사정도 안 좋고 그래서 소비가 이끄는 경기도 아니고. 그러니까 기술이라는 것은 굉장히 좀 독과점적인 성격을 갖고 있잖아요. 헤게모니를 어떤 기업이 쥐고 있느냐라고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항상 기술 혁신의 초반에는 그런 기업들이
독주하기 마련이죠. 2000년 뭐 닷컴 버블 달려갈 때도 시스코가 달려갔고요. 뭐 예전에는 뭐 저기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라든지 IBM 뭐 이런 것들이 달려간 거고요. 그렇듯이 기술이 주도하는 경기는 소수 종목들이 차별화돼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속성을 내재하고 있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전 세계적으로 좀 투자가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 분들이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을 옛날에는 뭐 10년 전만 해도 사긴 샀지만 그렇게 조금 편하게 사지는 못했잖아요. 정보도 부족했고요. 근데 지금은 정말 HTS로 뭐 그냥 누르면 사지잖아요. 그렇게 돼서 전 세계 유동자금이 많이 풀린 상태에서 소수 종목들을 전 세계인이 그렇죠. 어디에 거주하든 어느 나라 국민이든 미국 주식을 살 수 있으니까 이게 그냥 굉장히 쏠리는 거죠. 좋은 종목에 더 쏠림이 강하다. 그런 이제 글로벌 투자의 행태의 변화, 글로벌 뭐 투자의 국경에 지금 뭐 그런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 조금 그런 그 독과점적인 기업들을 더 강하게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1분기 이렇게 쭉 보니까 2024년 시작할 때 이런 질문 제가 드렸던 것 같거든요. 올해는 투자하기가 좋은 해일까요? 이렇게 질문 드렸던 것 같은데 1분기만 놓고 보면 일단 괜찮았다고 봐야 됩니까? 네, 뭐 코스피가 아쉽지만 그렇죠. 뭐 그래도 지금 네. 이제 열심히 올라오고 있고 나머지 나라들이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걱정되는 것은 이제 뭐 앞서도 말씀 나눴듯이 조금 매크로가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뭐 매크로가 조금만 좋아져도 땡큐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은 맞바람을 지금 맞고 항해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죠. 그러니까 매크로가 조금 이렇게 계속 조금 기대치에 못 미치거나 혹은 뭐 심지어는 기업 실적이 기대치에 못 미치거나 이러면은 바로바로 탈락하죠. 뭐 그냥 약간 자비가 없습니다. 네, 테슬라, 애플 뭐 바로 탈락하는 거 보십시오. 그래서 그러면 엔비디아도 언젠가는 탈락할 텐데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안한 거죠. 주가가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매크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1분기까지는 괜찮은데 이 1분기에 이제 매크로 지표라든지 기업 실적이라든지 2분기, 3분기 계속 끌고 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은 퀘스천이 있는 거죠. 계속해서 뭐 우려의 벽을 타고 오른다고 하나요? 네. 어쨌든 경계심은 가져야 되겠지만 그래도 계속 또 경계만 하다가 이 흐름을 못하면 수익률이 굉장히 낮고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이 네. 포모 현상도 일어나기도 하고 마음이 괴롭기도 하고 좀 어렵기도 한 것 같은데요. 다음 주 이제 FOMC가 있기 때문에 이 경제에 대해서 또 어떻게 보고 있을지 이런 부분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2월 FOMC 경제 전망을 좀 요약해 주시고 관련돼서도 분석해 주세요. 네. 지금 뭐 12월 FOMC 그 경제 전망 요약을 갖고 나온 이유는 네. 이제 다음 주에 FOMC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조금 이게 바뀔까? 3개월 만에 이제 어떻게 연준 위원들의 생각이 바뀔까인데 제 생각에는 올해 성장률이 미국이 작년에 2.6, 뭐 한 2.5 나올 것 같은데 올해는 1.4로 봤어요. 3개월 전에는 평균 값을 중간 값이 이제 미디안 값이 1.4인데. 어제도 소매 판매가 조금 안 좋게 나오면서 애틀란타 연은이 2.6%인가 5%의 올해 GDP 성장률을 2.4%, 2% 이렇게 낮췄습니다. 골드만도 조금 낮춘 것 같고요. 그래서 하지만 뭐 2%에 가까운 한 자릿수 성장이 1.8 1.9 이 정도로는 찍힐 것 같아요. 올해 경제 성장률이. 그래서 다음 주에 SEP에서 아마 1.4를 1.8 정도로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원 PC는 지금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올 연말에 2.4를 연준 위원들이 이제 중간값으로 제시를 했는데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이게 변할 거냐. 소수점 뭐 2.46이 돼가지고 2.5로 이제 나오면 시장이 조금 부담을 가질 것 같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뭐 그래도 올라봤자 한 0.1인데 시장은 뭐 하루 이틀 스트레스 받겠죠. 그렇게 큰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점도표에서 연준 위원들이 밝히는 이제 올해 금리를 얼마나 내릴까 4.625였기 때문에 12월에는 네. 3번 인하로 지금 점을 찍고 있는데 중간값을 찍고 있는데 이게 이제 올라간다면 조금 거시기하죠. 네, 시장이 상당히 조금 멘붕에 일시적으로 빠질 수도 있는데 이것도 아주 미세하게 조정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왜 그러냐면은 뭐 고용시장이라든지 물가의 경로가 조금 더디지만 결국엔 고용도 싣고 있고 또 물가도 하향의 그런 내려가는 분위기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거라는 거죠. 뭐 속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네. 대해서는 좀 차이가 있지만 네. 시기별로 어쨌든 추세적으로는 네. 인플레이션도 네. 그래서 잡혀가는 분위기는 변함이 전체적으로 없다. FOMC가 그렇게 경제 네. 주식시장에 충격을 주지는 않을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역시나 숫자보다는 발언에 좀 더 영향을 받을까요? 그렇겠죠. 네. 네. 아무래도. 파월은 요즘에 네. 발언하면 시장에 항상 좋은 얘기를 하니까 발언을 많이 시키겠죠. 질문을 많이 할 겁니다. 아, 최근에 계속 그랬을까요? 아, 뭐 네, 의회 증언에서 네, 비교적. 네, 네. 그래서 계속 말 시켜라 이제 지금 시장을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주에 FOMC도 있지만 일본도 통화 정책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면은 미국, 뭐 일본 같은 선진국 그리고 신흥국 어떻게 통화 정책이 올 한 해 이렇게 좀 움직일까 이런 것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뭐 전체적으로는 22도 6월에 이제 첫 금리 인하를 할 것 같고요. 네. 잘하면 미국보다 한 달, 저는 뭐 미국이 7월에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도 한 50% 이상 된다고 보거든요. 6월이 아니고. 박사님은 7월을 조금 더 우려 두고 보시는 거예요? 물가가 살짝 지금 천천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6월 말에 나오는 5월 달 PCE, 근원 PCE를 보고 5월 달 근원 PCE가 2.5 위에서 찍히면 6월 말에 금리를 인하하기는 6월 12일 날 금리를 인하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6월 말에 그걸 보고 조금 5월 달 PCE까지는 보고 7월 12일, 7월 31일인가요? 7월 달 FOMC에서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9월은 뭐 선거 2달 전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한참 건너뛰고 11월 선거 끝나거나 아니면 12월 마지막 FOMC에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크다면 올해 2번 인하로 끝나는 거죠. 그 대신에 뭐 내년도에는 4번이나 하겠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일본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다음 주 19일 날 통화정책 회의가 있는데 일본은 상당히 조금 이렇게 투명하게 의사소통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시장이 하고 좀 있지 않다. 네, 네네. 좀 시장이 불만인데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출구 전략 그러니까 금리를 마이너스 0.1 기준금리를 이제 플러스로 전환시켜야 되는데 플러스로 전환시켜도 뭐 당장 연말까지 1%뭐 이렇게 올리는 건 아니고요. 거의 올리는 둥 마는 둥 시장을 굉장히 그 눈치를 보면서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그림에서 나와 있듯이 이건 OECD가 일본 중앙은행이 2025년까지 1%에 못 미치는 그런 금리 인상을 할 거다. 그러니까 굉장히 0. 몇 %포인트씩 올릴 거라는 거죠. 조금씩. 그랬을 때 이제 엔화가 어떻게 될 거냐라는 게 이제 좀 중요한 건데 네. 제 생각에는 뭐 많은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되면 엔화가 강세를 이제 가고 지금 엔을 좀 투자할 때다라고 이제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엔화 강세가 일어나더라도 그렇게 통화정책으로 인한 BOJ의 통화정책 변환으로 인한 전환으로 인한 엔화의 강세폭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까 지금 148엔인데 달러당 뭐 조금 엔화가 강세로 나와도 한 140엔을 조금 쉽게 하향 돌파하지 못하는 그러한 약간 마일드한 엔화 강세 정도로 좀 보고 있고요. 일본의 임금 상승, 네. 대기업의 임금이 그래도 올라가는 쪽으로 지금 최근에 이번에 미쓰비시 뭐 모든 네. 기업들이 지금 도요타도 비롯해서 지금 3월 달에 임금을 올리는데 임금이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BOJ도 임금을 보고 이제 통화 정책을 결정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아마도 이제 3월 다음 주에는
분명히 이제 마이너스 0.1의 제로 마이너스 금리를 탈출할 것 같습니다. 상징적이죠, 굉장히. 네. 네. 그러네요. 다음 주에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좀 많을 것 같고 어쨌든 미국은 박사님께서는 7월 말로 FOMC 예정돼 있는데 그때이나 한번 정도로 좀 더 무게를 아마 연준 위원들의 생각이 한두 달, 만약에 다음 달 네. 물가도 그렇게 나오면 다 7월로 한 두세 분은 이제 그렇게 넘어갈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조금 애매하죠. 그렇죠. 네. 좀 더 확인하자. 네, 뭐 네, 이런 네, 네.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신흥국하고는 어떻게 선진국은 또 통화 정책이 네, 뭐 브라질 같은 될까요? 경우는 네. 뭐 미리 지금 금리를 인하했는데요. 나머지 국가들은 이제 미국 눈치 보겠죠, 환율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그 인플레이션이 그래도 잘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신흥국들이 특히 그래서 인도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마일드한 금리 인하가 예상되고요. 만약에 인도가 좀 뭐 경기에 충격을 줄 정도로 금리 인하 폭이 크다면 그 금리 인하를 조금 보수적으로 한다면 문제가 되는데 그래도 어쨌든 피크를 치고 내려간다라는 게 전반적으로 신흥국 경제에는 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뭐 미국에 앞서서 미국보다 훨씬 더 그렇게 가파르게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환율 스트레스가 뭐 가장 중요하겠죠. 다 미국 눈치를 볼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가지고 오신 자료 중에서 이 경기에 비해서 EPS, 특히 선진국의 EPS가 매우 양호하다. 이것과 앞서서도 혁신 기업의 시대라는 게 굉장히 큰 특징이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 자료 좀 해석해 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네. 지금은 뭐 우리가 매크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보다 중요한 것은 경제 지표 한 3개보다도 네. 엔비디아 실적이 더 중요하고 그다음에 경제 뭐 물가 혹은 뭐 통화 정책도 중요하지만 지금 실적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거 사실은 MSCI DM이라는 게 미국입니다. 네. 미국이 지금 EPS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요. 유로존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소수 기업들의 실적이 좋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맨 위에 주황색은 정말 네. 최근에 기울기가 좀 가파르죠. 가파르게 올라가네요. 그러니까 시장이 네. 지금 이런 걸 기대서 올라가는 건데 네. 조금 주목해봐야 될 것은 이 점선으로 된 부분이 신흥국입니다. 특히 조금 얇은 점선은 신흥국 아시아 신흥국이고요. 뭐 중국이 대표적이겠네요. 그래서 지금 완전히 뭐 다른 모양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지금 주도는 혁신 기업들이 지금 실적을 주도하고 있는 거지 혁신 기업을 많이 품고 있지 못하는 증시는 지금 구조적으로 소외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중국, 한국, 대만 뭐 다시 뭐 사실 혁신 기업 있죠. 대만도 TSMC라는 뭐 어마무시한 기업이 있고. 그런데 그런 기업들만 올라가는 거지 사실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시장 전체적으로 시장은 전 세계는 이미 구도가 이렇게 잡혀 있고 엔비디아가 어디까지 찍을지 그다 혹은 뭐 좀 폭넓게 나스닥이 어디까지 올라갈지가 중요하지. 그리고 그걸 뒷받침하는 실적이 어느 정도까지 그 주가를 뒷받침해 줄 건지 이게 더 중요하지. 매크로는 사실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좀 이런 것들의 분위기를 망치지만 않으면 한 중간만 가면 좋겠습니다. 앞서서 방해만 하지 마. 뭐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그 이런 이유들로 이제 기업과 경기의 괴리가 좀 크다. 뭐 그런 자료도 있습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경기 차인데요. 네. 지금 뭐 중국 경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중국 경기 한번 볼까요? 네. 지금 이게 지금 미국 기업들도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경제 지표보다는 기업 실적이 조금 중요하다. 가파르게 지금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중국 얘기는 이제 조금 디플레이션 기미가 조금 확연하다. 네. 그래서 중국도 이제 요 전체적인 글로벌 증시의 호황 장세를 끌어내릴 수 있는 지금은 끌어내리지 않고 있지만 끌어내릴 수 있는 약간 위험한 인물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이게 중국이 만약에 올해 실질 성장률이 3%라든지 네. 뭐 이렇게 좀 더 매크로 쇼크가 나오면 이제 지금 애플과 테슬라 실적에서도 우리가 봤듯이 중국이 상당히 좀, 중국으로 인해서 미국 기업 실적이
위협을 받고 네. 그 실망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많고 전체적으로 전 세계 경제도 조금 낮아지고 그래서 중국이 조금 범인인데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장 경제적인 어떤 특성, 어떤 성격을 가지고 시장은 움직이고 있는지 오늘 들어볼 수가 있었고요. 감사드립니다. 김한진 박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